그들의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운동 극장. 대한민국 유일한 체육인의 방송 운동극장의 진행을 맡은 유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극장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아리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유, 역시 운동극장의 11번째 막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죠? 누굽니까? 너무 궁금해요. 야, 대한민국 최고 이수식어를 빼면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빅테니스계의 레전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이분은요. 배울 때는. 우리 빅테니스계의 레전드, 우리 우지인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트니스하는 우지인입니다. 멋있다. 빅테니스하는 우지인 대표님. 소개가 아쉬워요. 너무 짧아요. 늘 아쉬워, 내가 볼 때는. 해주실 거잖아요. 제가 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지인 피트니스 컴퍼니의 대표님이시고요. 이 대표라고 하는 단어만 봐도 끝났네. 그래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우리 한양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우리 체육학과 겸임 교수님으로 또 계시고요. 그리고 또 유럽 피트니스 컨벤션 국제 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진출하신 거예요? 그냥 가봅시다 끝까지. 그래서 근데 그냥. 책도 내셨네요. 야, 책이 100세까지 통증 없이 살려면 속근육을 풀어라. 와. 1, 4분 몰입 운동. 우진 10분 운동. 굿바이 뱃살. 이거 땡기네. 이것이 태보다. 왜? 6권이 더 있다고 하시네요. 6권. 도대체 몇 이거 권을. 몇 권입니까? 11권이요? 야. 열심히 운동. 쓰시고 몸도 쓰시고. 이게 바쁜 운동뿐만 인생을 아니라 사셨네. 이 책을 11권이나 썼다는 거는 쉬운 진짜 일이 열심히 살았네요. 진짜 열심히 한 번 또 되돌아보게 되는 그러네요. 소개를 진짜. 해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럼 그 외에도 또 방송을 방송도 네. 많이 하셨구나. 꾸준하게 하십니다. 네, KBS, MBN, TBS, EBS 네. 엄청 많이 출연하셨네요. 뭐 틀면 나와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틀면 운동 이 방송 채널에서는 빠지시면 안 되는 분이죠. 조사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또 그런 거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시려면은 다 각오하고 나오셔야 돼요. 무조건. 그죠? 인생을 한번 되돌아게 되는 약간 시간에 이제 갑자기 허리 야, 이 모든 이력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우지인 대표님. 뭐 이력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과찬이십니다. 네. 아니 본인 이력이신데 과찬이면. 할머니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가 그러면은 옛날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어렸을 적 올라갑시다. 얘기부터 한번. 그러니까 지금의 우지인 대표님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만의 브랜드를 또 만드셨는데 그 브랜드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체육인으로서의 그 첫 발걸음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떠셨어요? 어릴 때 본인의 추억. 그러니까 어릴 때라고 얘기하니까요. 한 5살, 4살까지 내려가는 거기까지 갑니까? 그때도 기억이 나세요? 어떤 저희 아이였는지. 집이 딸이 5에 제가 장녀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지가 장남이신데 제가 장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아무래도 뭐 책임감보다도요 딸이어가지고 아들이 아니었던 그때 그런 세대에 태어났잖아요 저희가. 그럼 굉장히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뭐 엄마가 시장 가기 전에 이렇게 뭐 TV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이 나오면 제가 그렇게 율동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윈도우 같은 게 보이면 마치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에 빠져가지고 저 혼자 약간 댄스를 하고 뭐 자아도취. 유연성 뭐 체조 같이 막 그 물구나무도 그때부터 서고 끼가 어렸을 때. 엄청났네요.
근데 지금 같으면 거의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아시죠? 네. 그쵸. 예체능 쪽으로 발달하면 어른들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안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쫓겨날 뻔했어요. 할아버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엄마랑 아빠 눈을 피해가지고 예, 그런 제가 좋아하는 끼를 그 방 안에서 오. 예,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도 항상 제일 앞에서 이렇게 꽃밭 해는 꽃들이 하면서 율동했던 기억도 율동하는 나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도 소풍 같은 거를 가면은 이제 저희 반은 항상 허슬이나 댄스 이런 경연 대회에서 항상 상 받고 대표님 덕분에 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요새 지금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제 아이돌 뭐 아. 그런 경연대회도 나가고 막 그랬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때까지 못하게 했었어요, 부모님이. 예, 뭐 그런 쪽으로 재능이 있었는데 못하게 했지만 결국은 그게 뭐 천직이 되려고 그랬는지 제가 이쪽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이쪽 길로 가게 되시게 된 그 그게- 얘기는 눈물 없으면 못 듣는데. 그럼 저희 그런 코드 되게 좋아요. 한번 흘려봅시다. 네. 극장이잖아요, 극장. 아 진짜 이건 정말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스토리가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아빠가 아프셨어요. 진짜. 회사에서 다치셔가지고 그래서 거의 3년을 누워 계셨거든요. 크게 다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예,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고 동생도 도시락도 제가 싸줘야 되고 그쵸, 또 예, 부담이 학교에 됐겠다. 학업을 해야 되는데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항상 아픈 아빠가 있고 이제 그런 사춘기를 철없는 사춘기를 보내다가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이제 아주 철없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집에서 눌렀던 저는 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재능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쪽 재능을 뭐 멘토도 없고 그때는 멘토라는 말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정보도 없고 그리고 집이 울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이잖아요. 그때는 또 더 그랬죠. 그쵸. 예. 그랬다가 네 여성학을 전공을 하기 싫은 여성학을 하게 되는 학교를 가고 그리고 근데 그 학문을 만나면서 저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첫날 첫 수업에 교수님이 각자 잘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부모님도 안 했던 질문을 처음 받아본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그때부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하고 싶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그런데 집안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환경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2개씩 했었어요. 학교 끝나고 나면 쌈밥집 아르바이트랑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용돈을 모아가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호시탐탐 뭔가를 할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 93년도에 지금 등촌동에 KBS 88체육관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KBS 88체육관에서 피트니스 지도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TV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설거지를 아르바이트 하는 쌈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예, 그 TV의 화면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운명적으로 저거를 하면 너무 잘할 것 같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모님 몰래 쌈짓돈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죠. 버스를 타고. 피트니스가 그 당시에도 네. 뭐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용어 그때 자체부터 해서 한참 그 장재근 씨. 예, 아침에 이렇게 에어로빅 하면서 체조하는 그런 방송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걸 봤죠. 네네네. 그리고 그렇죠. 뭐 스포츠 에어로빅이라서 그런 체조 같은 대회들도 많았고요. 이제 그런 에어로빅 붐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직업군은 있었지만 아직 지방에서는 없었죠. 그렇죠. 뭐 활성화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TV에서만 볼 수 있는 맞아요, 직업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단순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이미 뭐 무용 전공을 한다든지 뭐 미술이나 체육 전공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던 거죠, 제가. 근데 그런 어떤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재능을 펼치기에는 아주 만만했던 뭔가 또 다른 이렇게 그 터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저거 아니면은 이제 안 되겠다. 근데 그때 교육 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였는데
그 서울에 몰래 올라와가지고 몰래 올라가셨어요? 그 아침에 도서관 간다고 올라와서 수강증을 딱 받은 다음에 내려갔죠. 이제 내려갔는데 왜 부모님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런 거 아무리 속여도. 그쵸. 그렇죠. 근데 그때는 티켓도 지금처럼 뭐 영수증이 큰 것도 아니고 진짜 뭐 예전에 회수권 같이 아주 작은 조그만한 거. 영수증이었어요. 이만한 네, 거예요. 아주 조그만 그 거. 조그만 영수증을 지갑 안에 넣고 아르바이트를 더 열심히 막 한 거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딸이 집에 빨리빨리 안 들어오고 아르바이트를 하나를 더 하느라고 늦게 들어오니까 하니까. 아프신 분이 누워 계시니까 더 예민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꿈치를 살살 들고 아르바이트 끝나고 방 안으로 딱 들어가서 씻지도 않고 이불을 탁 덮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막 불이 켜지더니 아빠가 진짜 분명히 누워 계셨어야 되는데 일어나셔가지고 그 티켓을 들고 이게 뭐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을 그렇죠. 해도 되나? 됩니다. 잘 키워가지고 얌전하게 있다가 시집이나 가지. 지금 무슨 그런- 꿍꿍이 또 옛날 분이시면은 좀 그렇게 아무래도 그런 뭐 부분이지. 딴따라를 하려고 하냐 딸을 제가 잘못 들었던 키웠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뭐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닌 상태면 괜찮은데 아픈 상태에서 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릴 때고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말 주변이 없어 말을 못하고 그냥 요새 말로 개긴 거죠. 개겼는데 잘 계기셨네요. 그럼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랬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엄마가 이제 보시고 제가 재능이 있고 끼가 있는데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쵸. 그런 것들을 밀어주지 못하잖아요. 밀어주지 못하는데 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면서 그쵸. 말리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말리면 말리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아빠는 아빠 자존심 때문에 저를 말렸지만 어쨌든 짐을 싸가지고 네. 올라오게 됐는데 짐도 그때 진짜 정말 옛날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보자기에다가 옷까지 몇 개 챙기다 진짜 그렇게 왔어요. 보자기에다 옷까지 챙겨가지고 네, 서울에 마침 고모가 계셨어요. 그래서 고모랑 따로 얘기해서 몇 개월만 좀 신세를 지겠다. 그래서 이제 상경을 했죠. 고모가 받아주셨어요? 고모 집에 이제 그 사촌 동생 2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신세를 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올라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고모한테 애 아침밥은 챙겨주라 그러면서 이렇게 쌈지. 돈을 띠로 이렇게 좀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엄청 눈치 보면서 몇 개월을 지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1년 정도 그렇게 고생을 서울에서 했죠. 예, 뭐 신촌의 형제갈비에서도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항상 아르바이트 끝나고 이렇게 고모 집으로 돌아올 때 되면은 동네 개들이 고기 냄새 맡고 그죠, 막 그죠. 쫓아오고 이제 그리고 그때 운동복을 굉장히 많이 차려입었었어야 됐는데 운동화 살 돈도 없고 뭐 운동복이 없죠. 집에서 막 밀어줘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명절에 집에 내려가게 됐어요. 갔는데 이제 친척들이 오시고 아빠랑 친척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 이렇게 방문 틈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제가 그때 되게 가고 싶어해서 못 가게 했는데 그 못 가게 말리면서 너무 걱정을 했대요. 얘가 갑자기 그러면은 아빠 소원대로 안 가겠다. 집에서 얌전하게 있겠다 하면 어떡하지? 떨면서 저를 말렸다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 속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준 걸 보고 얘가 가도 뭔가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아. 그래서 그런 본 거죠, 의지를 보신 거죠. 왜냐면 지금 집안 상황이 아빠가 지금 뭘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니니까. 동생들은 줄줄이 뒤에 밑에 4명이나 있고 근데 자기 갈 길 찾아서 가겠다고 하니까 딸이지만 걱정되지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지만 이제 그런 얘기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방문 틈 사이로 아이고, 보면서 이제, 눈물 네, 눈물이 흘리면서 날 수밖에 없죠. 네, 또 아빠는 아빠니까. 예, 그런 소실적이 있었어요. 아. 자 그러면 야 이 눈물이 야 이게 이제 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 부분들이시네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말 제가 좋아서 집까지 버리고 와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였잖아요. 했는데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은 저희가 뭐 피트니스 뭐 이렇게 맞아요. 그런 트레이너 용어들이, 이런 얘기를 네, 하지만 맞아요. 그때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에어로빅이었어요. 아. 그래서 에어로빅이라는 말을 하고 에어로빅 지도자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동네 어르신들 있죠. 동네 어머니들. 예, 맞아요. 그런 어머니들한테 일단 인정도 잘 못 받는 직업이었고 왜냐면 전문 지식 없고 그리고 뭐 공부가 깊지도 않고 그쵸. 뭐 의사나 변호사 같이 그렇게 뭐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한 직업이 아니니까 현장에 딱 뛰어드는 순간 그 어리기 때문에 받는 괄시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무시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는 어린 시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돌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20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이제 계기가 돼서 공부를 해야겠다. 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은 왜 존중받지? 우리는 사람들을 살도 빼주고 건강하게 그쵸. 해주고 신나게 운동도 하게 해주는데 왜 우린 존중을 못 받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어렸을 때 그쵸. 하게 됐던 것 같고. 근데 그때 뭔가 공부를 해야 됐다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네. 책도 없고 그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리고 뭐- 인터넷도 없고 아, 그죠? 그쵸. 뭐 아, TV에서 그런 뭐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제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뭐 협회든 피트니스를 하는 어떤 단체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배우는 공부들을 이렇게 하면서 네네네. 그런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깔려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거를 다시는 받고 싶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아카데미를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누군가 뭔가 또 가지고 있는 역량을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네네네. 근데 그 우선은 그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런 이제 제가 아까 있었나요? 말씀드렸던 네. 그런 단체가 공식적인 단체가 있었고요. 그런 데서 이제 피트니스나 에어로빅이나 뭐 헬스나 이런 연수를 받는 기관들이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라이센스를 따서 93년도부터 정식으로 피트니스 지도자가 되기 위한 발판을 이제 닦게 됐죠. 처음 그런 피트니스 시작하셨을 때는 좀 괜찮으셨어요? 뭐 그렇죠. 뭐 여러 열심히 상황들도 뭐 있죠. 알바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뭐 금전적이라는 상황이 나아졌었는지 또 안 어린 나왔죠. 그때도 일단 시장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수요가. 그렇죠. 일단 새로운 직업군이 떠오르기는 했고 젊은 친구들이 뭐 입시에 실패하거나 또 어린 친구들이 이제 그런 쪽에 어떤 직업군이 생기긴 했지만 그다지 주변에서 이렇게 환영받는 직업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사면초가죠. 집에서 올라왔잖아요. 다시 내려갈 그쵸.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선택한 한 거니까. 거니까 뭔가 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경력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20대 때는 어쨌든 그 사회적인 눈총 그다음에 부모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직업에 그리고 저는 저대로 경력이 짧고 아직 사회에 대한 그 그쵸, 나갈 경험이나, 준비가 안 된 예, 경험도 그렇죠. 짧고 그리고 처음부터 체육이 전공이 아니었던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열등 의식 그랬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체육을 다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방끈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그 했던 모습들이 또 이제 모 단체에서 네네. 또 예쁘게 보셔가지고 뭐 스카우트 제이가 와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협회에서 매니저로 일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 큰 단체로 가니까 거기서 연예인도 만나고 뭐 해외 연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견문을 넓히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대표님 손을 거쳐가게 된 그런 유명하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엄청 많죠. 제가 알기로도. 예. 혹시 누구 네, 지금은 이제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많아서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이름 그러니까 생각나시는 제가 분들이 지금 계세요? 생각해 보면 그래도 참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그 이제 강남의 K 피트니스 센터에 네네네. 그 연예인들이 한참 많이 많이 있었던 네. 예, 그런 동네에 네. 저희 클럽에 마침 연예인들이 많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저를 찾아온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여러 연예인을 많이 만났고요. 네. 만났는데 그때 제가 조금 영악했거나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었으면 지금도 연락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진짜 그냥 회원 운동만. 고객처럼 그쵸,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들의 매니저나 아니면 그 주변의 뭐 네네네. 기획사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운동시킬 때는 오히려 이제 저를 지목해서 뭐 가르쳐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연예인이 몇 명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 얘기할 수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한 30대나 40대이신 분들은 네. 저를 이효리 트레이너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 효리 씨가 저희 센터를 다녔었지만 제가 그분의 복근을 만들어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미디어가 되게 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는데 오히려 조혜련 씨가 출산하고 나서 살도 빼고 비디오를 만드시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태보 있죠. 그래서 네, 제가 맞아요, 첫 태보. 비디오가 태보였는데 그게 아마 미디어 활동의 시작이었어요. 야, 태보. 예, 그래서 태보를 이제 유럽에서 제가 이제 이수를 하고 한국에서 협회니까 거기서 이제 수업도 열심히 하고 태보라는 라이센스를 주는 교육 강사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조혜련 씨가 이제 태보 비디오를 처음 만들 때 네네네. 이제 제가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협회에다가 연락을 하니 이제 저를 연결시켜 줬겠죠. 근데 항상 밤 10시에서 11시에 조혜련 씨가 와가지고 2-3시간씩 트레이닝하고 그 이후로 또 야밤 스케줄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연예인에 대단하죠. 대한 네. 존경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가 이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조혜련 씨는 거의 한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만났는데 센터에서 회원처럼 만난 효리 씨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미디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 올 때 오히려 이효리 씨 트레이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저 효리 씨 복급 만든 트레이너 아니고요. 효리 씨를 지도를 했고 같이 운동을 했지만 그의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뭔가 그녀의 몸을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오해되는 게 좀 방송을 조심스러우니까. 빌어서 처음으로. 근데 그게 되게 솔직하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속이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맞아. 그걸 앞세워서 맞아, 꾸미려고 맞아, 하는 분들도 맞아. 많은데 본인의 뭐 또 드러낼 수 있는 프로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환경이나 시대가 연예인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예인 트레이너라는 무슨 타이틀이 막 네네네네,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모델들도 오고 알고 계시는 뭐 많은 그때 스타급 트레이너들도 많이 그 연예인도 많이 만났지만 그렇죠. 이제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뭔가 제가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게 뭔가를 해줘야 그렇죠.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는 약간 헬퍼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보면 도와줘야죠. 근데 그걸 한 번 인연이 됐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트레이너야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자란 이제 후배 트레이너들이 나는 꿈이 연예인 트레이너야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되게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카데미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아카데미에서 얘기를 드리죠. 연예인 트레이너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예인이 저 선생님하고 하고 싶어 했었을 때 연락이 오면 그때 연예인 트레이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만히 있어도 왠지 믿음직스럽고 가만히 있어도 저 선생님하고 운동을 하고 하고 싶을 싶다. 정도의 맞아. 그런 경력과 내공과 인품과 매너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겸비를 해야지. 네, 겸비가 되면 그런 기회가 온다. 그래도 이제 지금 선배 입장이 됐잖아요. 그쵸. 더 열심히 하면서 뭐 그런 분위기를 맞아요. 좀 잘 만들어야겠다. 그런 사명감도 좀 생기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뭐 지금 뭐 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최근에 본 연극도 그런 트레이너나 헬스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런 연극이 있어요. 네,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보러 가세요. 오히려 이 제가 한 건 제가 아닌데, 모르는 제가 한 건 아닌데 아는 분이 연출이셔가지고 보러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제 운동극장 하면서 이제 트레이너나 뭐 헬스에 대한 얘기를 체육인들 들으니까, 만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그 공연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도 하시는 여러 이제 영역들이 똑같은 체육이라는 용어의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뭐 말씀하셨던 조혜련 씨의 태보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서 이제 퍼스널 필록싱 트레이닝 뭐 이런 것도 그런 용어들도 있고 네. 필록싱 네. 저는 뭐가 이거 뭡니까? 좀 솔직히 궁금했어요. 네네네네. 그 조금 이해를 도우면요. 네. 피트니스라고 제가 피트니스 하는 우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뭐 축구, 야구, 배구, 뭐 수영 이런 것들은 생활체육을 너무 잘 아세요. 네, 맞아요. 오히려 또 올림픽 종목인 엘리트 종목도 너무 잘 아시는데 피트니스 그러면 보디빌딩 맞아요. 그리고 뭐 살 빼는 몸짱 그리고 뭐 비만을 퇴치하는 그런 운동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프레임이 넓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상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될 수 없는 직업인데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진입장벽은 되게 낮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저처럼 지금 벌써 한 25년을 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경력을 사실 말하기도 좀 아직까지는 좀 창피한 게 있어요. 아 그만큼 열심히 뭐 했나 정말 내가 그 정도로 수준이 너무 되나. 열심히 하시는데요. 25년인데. 저는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가지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뭐 이렇게 기업 강의나 아니면 뭐 멘토 강의나 네.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해볼 때가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아는, 제가 사랑하는, 제가 열심히 20몇 년 동안 달렸던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잘 오해도 하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계기가 됐으니까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뭐 태보 뭐 필록싱 뭐 이런 거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컨텐츠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런 거 많이 알죠. 네. 그리고 뭐 헬스, 스트레칭, 그렇죠. 뭐 달리기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목적에 의해서 만약에 뭐 배 살이 쪘다. 그럼 뱃살을 빼고 싶다. 뭐 키가 크고 싶다. 네. 아니면 뭐 몸에 쥐가 나서 좀 다 어떤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 그리고 연세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 근골격이 좀 약해졌다. 뭐 만약에 엘리트 선수들이다. 그럼 기록을 좀 더 갱신하고 그렇죠. 싶다. 스피드를 올리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다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도와주려면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음. 근데 그런 전문 영역이 하다면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몸도 알아야 되고 몸을 알려면 근육, 뼈 그렇죠. 그리고 뭐 역학적인 몸의 움직임 그리고 근육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유연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뱃살이 빠지는지부터 해서 심리적인 거 그죠? 그리고 뭐 영양적인 바이오리듬, 영양적인 그런 거, 것도 더 필요하죠. 뭐 생활 습관, 그다음에 맞아요. 심지어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직업군에 대한 이해, 뭐 그런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트레이너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거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너무 어릴 때는 겁 없이 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희는 주종목이 뭐냐면 사람들이 운동이라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힘들다, 외롭다, 뭐 무겁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하기 귀찮다, 아니면 오래 하는 건 정말 너무 두렵다, 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있죠. 운동에 대한 좋은 점은 일반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뭐 건강해지는 거, 살 빠지는 거, 자세도 좋아지는 거, 뭐 긍정적인 효과가 되게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맞아. 꾸준히 하려면 재밌어야 하잖아요. 지속성. 네, 그러니까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 재미있게 운동하려면 같이 하는 게 재밌고요. 맞아요. 음악에 맞춰서 하면 재밌고요. 그리고 약간 그 안에 시퀀스라 그래서 안무 같은 게 있어서 약간 그 무대 위에서 뭔가 이렇게 쇼를 할 정도로 그 댄스곡처럼 이제 그 뭔가 퍼포먼스를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할 수 있는 운동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운동식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런 니즈, 그쵸. 그런 목적에 맞게 줘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기획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프로그램을 한국에 가지고 오는 하는 거를 저희 회사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유재현님이 말씀하신 필록싱은 네. 이제 최신에 저희가 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뭐 민다라고 네네네네. 보기엔 조금 보기보다는 네. 실제 검색을 해보면 필록싱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줌바라는 프로그램은 네. 여자들이 많이 알아요. 맞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항상 사람들이 1위는 기억하고 2위는 기억을 못하는데 여자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피트니스 운동 프로그램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프로그램 1위가 줌바였다면 2위가 필록싱이에요. 그러니까 필록싱은 필라테스, 복싱, 댄스가 합쳐진 이 시대가 융복합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는 운동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그럼 나 필라테스 알아, 복싱 알아, 댄스 알아 그냥 합치면 되겠네가 아니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밀게 된 이유는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그쵸.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근육도 만들고 싶고 팻도 태우고 싶어요. 현대인들을 위한 거네요. 현대인들을 위한 이 사람들의 시간을 줄여주면서 운동 효과가 좋은 거를 찾고 있는데 그 운동의 이 바탕에 깔린 프로토콜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하이 인텐시티 네.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 히트 아. 운동인데 근데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종류가 크로스핏도 있고 네네네. 예, 그리고 일반적인 엘리트 선수들이 평상시 트레이닝 할 때 하는
높은 강도를 했다가 낮은 그죠. 강도를 했다가 인터벌 이렇게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 하는데 이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이 폭이 갭이 큰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살도 잘 빠지고 시간도 짧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짧은 운동을 통해서도 그쵸, 그만큼 그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재미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강도의 높은 운동은 복싱으로 하는 거고 저강도의 낮은 운동은 필라테스로 필라테스로 하는데 하고. 보통 필라테스는 누워서 엎드려서 머신 기구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룹에서 하는 도구 없이 하는 필라테스는 스탠딩으로 하는 필라테스예요. 그러니까 서서 하는. 그러니까 서서 필라테스를 하려면 속에 있는 근육, 그러니까 속근육. 자세 유지근, 속에 있는 코어 운동 이런 걸 하려면 다리를 하나 들면서 하면 밸런스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약간 도전을 주는 운동을 서서 해도 그게 필라테스가 돼요. 그래서 복싱 한 번, 필라테스 한 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댄스를 자유롭게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게 하고 그걸 이제 블럭을 11개를 하면 집에서 40분 동안 예. 영상 틀어놓고 이게 홈 그러니까. 트레이닝 이런 거 많이 하겠다 그렇게. 네. 너무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실제 뱃살이 잘 빠지려면은 숨이 좀 차고 땀이 나야 되는데 그쵸. 그게 자기가 재밌어서 하니까 여자들이 생각보다 복싱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복싱 잘 하잖아요. 근데 또 여자들이 필라테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싱 그쵸. 필라테스를 이상하게 여자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필록싱. 그걸로 기억해놔야겠네. 그래서 뭐 저희 뭐 지난주도 필록싱 또 방송도 찍었고 그 필록싱 전국에 선생님들이 벌써 한 600명 정도 돼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 운동이 조금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힘들죠. 그러니까 누워서 요가하거나 필라테스 하는 사람들이 필록싱을 도전하면 살이 잘 빠지는데 갑자기 뭐 센 운동을 하는 거에 겁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정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기회로 필록싱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좋아요. 야, 네. 필록싱. 근데 오늘 재밌는 거 대단하네. 알았다. 그 무조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우선은. 근데 필록싱이라고 하는 거 이제 외국에서 직접 이렇게 가지고 오신 예, 건가요? 필록싱이 그 비비카라고 해서 네. 그 스웨덴에서 50대인 선생님이 40대 때 창시를 해가지고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예, 이제 그분이 오. 원래 복싱도 되게 좋아하고 보디빌딩 대회 나가서 뭐 이렇게 상 받고 이러는 게 막 특기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댄서였는데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요. 미국 LA에 둥지를 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하고 계신 필라테스 원장님인데 아무래도 이제 살이 점점 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사시던 분이 필라테스를 그쵸. 하니까 그래서 복싱과 필라테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했던 프로그램 창시를 했는데 이게 빵 터진 거죠. 10년 전에 딱 10년 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10년. 세계적으로 지금 97개국에 다 퍼졌어요. 어. 그리고 아시아에는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했고요. 네. 이건 네. 최초. 그러니까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연수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가가 되면 전문가적인 그런 왜 트렌드를 그렇죠.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저 프로그램이 한국에 오면 잘 되겠고 또 여자들이 필요한 운동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게 잘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운동이야. 어쩜 저렇게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지? 저도 옛날에 태보를 했잖아요. 그럼 뭔가 약간 태보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데 필록싱을 가지고 올 때 되게 망설였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여자들이 하기엔 너무 좋은 운동이다. 그렇게 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확실히 그 운동을 통해서 삶이 바뀐 분들도 많고 예, 그리고 매니아층도 되게 많아졌고 야,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직접 가봐서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요.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싶다. 운동이고. 그래서 이제 뭐 필록싱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밀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네. 뭐 정적인 컨텐츠, 뭐 살 빼는 컨텐츠, 그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 파트너가 하는 컨텐츠, 근력 운동 컨텐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한 가지가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야, 진짜. 아니 되게 바쁜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엄청 바쁘세요, 진짜. 그러니까 책까지 그러니까 피트니스 하는 사람들이 바빠요. 근데 지금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책을 이렇게 쓰는 분들 많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네, 때는 네.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네.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운이 좋았던 건데요. 그 제가 교육을 이렇게 협회에서 하게 된 교육 강사를 하고 네네네. 있을 때 그때 그 저의 교육생, 그러니까 저의 제자인 분의 동생이 나중에 그 출판사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5년 있다가.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저 선생님이 저 가르치는 거를 책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녀가 고등학생 때 저를 봤는데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출판사에 인턴으로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면서. 회의할 때 나 좋은 선생님 알아요. 그 선생님 책 냈으면 좋겠다. 마침 와. 조혜련 씨랑도 하고 뭐 연예인을 하는 것 같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거 되게 웃기죠.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제 일을 그냥 제 우물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저의 뭐 그런 달란트를 그렇죠. 받는지 뭔가 모르겠지만 깨워주는 거죠. 어쨌든 기회가 왔어요. 그니까요. 굉장히 어린 친구한테. 그랬는데 출판사에서 미팅을 하면서 근데 이 책이 되게 웃긴 게요. 그 주변의 트레이너들 중에 또 잘 되는 선생님들이 책 의뢰를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저한테 다 전화가 와요. 책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계약해야 되냐 막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도 내공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 책 책이 멘토. 네, 책 멘토입니다. 네. 근데 첫 책에 그러니까 항상 처음 하는 거는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책을 제가 삼성 출판사에서 우진의 홈 피트니스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홈트의 원조인데 그때는 홈 피트니스라고 했었죠. 이제 지금은 절판이 돼서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 첫 책에 되게 시련이 많았었던 게 책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책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 전에 이렇게 잡지에 칼럼 같은 거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칼럼을 작게 했던 것 때문에 필력이 좀 생겼던 것 같은데 그런데 책은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또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첫 책 의뢰가 딱 왔는데 이 책이 영원히 남을 것 같으니까 두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아주 옅은 지식을 엄청나게 막 아는 척을 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첫 원고를 출판사에 가져갔는데 진짜 제 앞에서 이렇게 던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 아찔한 장면이 있어요? 항상 있는데 누가 던졌어요? 그분이 던지려고 던진 건 아니고 뭐 얘기를 하다가 아니 지금 이거 나도 못 읽겠는데 누가 읽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탁 이렇게 놨는데 이게 확 퍼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게 거의 그쵸, 영화 그쵸. 속 한 장면처럼 네. 기억이 되겠다. 남아있죠, 그거는. 근데 장면. 그 말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이 편집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책이 매대에 깔려야지 책꽂이에 꽂히는 순간 책의 생명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읽고 싶은 책을 그쵸, 써야 그쵸, 된다는 그쵸.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제가 무슨 저자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네. 그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책을 쓰시다 쓰면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센터에 제 회원들이 오니까 운동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책을 보는 사람은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한테 정치책을 갖다 주고 경제책을 갖다 주면 제가 용어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그쵸, 모를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운동을 모르는 제가 쓴 그 어휘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푸시업이라고 쓰면 안 되고 팔굽혀펴기라고 해야 되는구나. 알아듣기 쉽게. 스쿼트라고 쓰지 말고 앉았다 일어나기. 해야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렇게 부연 설명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린 네, 건데 맞아요. 이런 실랭크는 식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버티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뭐 배심으로 엉덩이 그죠, 힘으로 네. 버티기 뭐 이렇게 해서 근육을 어떻게 쓴다는 걸 알려주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책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대중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들의 눈높이로 강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도움이 또 많이 됐네요. 엄청나게 됐죠. 엄청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책이 이제 나오고 잘 되면서 다른 출판사 지금 이제 마지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낸 그렇죠. 책들 예, 여러 책들 중에 중에서 그 중에 한 8권의 책을 한 출판사에서 로그인 출판사에서 했는데 그 로그인 출판사가 이제 나중에 기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주받은 하체 저주를 풀어라. 네, 축복받은 상체 비밀을 풀어라. 그래서 시리즈로 2권을 하자. 그래서 2007년도에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첫 책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모르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뭐 이제 그 왜 시기가 있잖아요. 그쵸, 제출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쉬움이 있는데 이 출판사는 어떻게 책이 쓰고 싶냐라고 되게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게 사람들이 책을 보고 어떻게 운동을 하냐 모습을 봐야지 그 비디오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처음으로 책에 비디오라는 게 실리게 된 계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운동을 직접 그 책의 하면서 제목이 뭐예요? 저주받은 하체 저주를 풀어왔네. 이 제목 되게 웃긴데요. 이 책이 책이구나. 스테디셀러예요. 그게 너무 웃기죠. 왜냐면
모든 그냥. 여자들이 자기가 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저도요. 제목을 잘 뽑았다는 좋아하다고 거예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대에 딱 깔리면은 일단 잡는데요. 나를 향한 얘기구나. 제목을 너무 그치. 아무래도 네네네. 자극적이게 잘 네. 썼다. 딱 보이니까. 네. 아. 그렇게 그러면- 해서 가장 애정이 가는 책이 그러니까 그 책이 뭘까요? 딱 보면. 가장 애정이 가는 책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3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속근육을 풀어라. 네. 아까 스포일러 얘기하셨던 네네.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니까 하셨죠. 지금 트렌드가 약간 사람들이 맞아요. 통증, 뭐 자세 교정, 그다음에 건강 이런 거에 또 피로 회복, 관심이 그러니까 많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책 쓰는 노하우가 공개가 될 수도 있는데 잘 안 됐던 책은 왜 안 되냐면 그 책은 너무 좋은 책인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뱃살이 빼고 싶거나 이렇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페이지만 봐요.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주잖아요.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운동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죠. 책 페이지 넘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 한 페이지를 보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독자가 그렇다라는 거를 책 쓰면서 알게 됐어요. 이제 노하우 전해주셨다. 아. 그 잠깐 볼 수 있는 네, 것처럼 그런데- 쓰는. 갑시다. 근데 마침 속근육을 풀어라 책이 그렇게 어디가 아프면 뭐 그렇게 이렇게 나왔구나. 볼 수 있게 돼 있는 책이었고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출판사랑 저랑 같이 내공이 쌓였잖아요. 그쵸. 쌓이다 보니까 가벼운 책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싶은 책 맞아, 그다음에 맞아. 예쁜 표지 그다음에 카피 잘 뽑고 예 거의 뭐 아니 그만 말씀하셔야 돼요. 밥줄 끊깁니다. 또 쓰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사실 뭐 출판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현재는 특히 조금. 운동책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그쵸, 게 맞아요. 뭐 소설이나 수필이나 시 같은 경우는 뭐 영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고 그 책이 뭐 10년도 가고 20년도 가는데 운동책은 트렌드가 있으니까 길어봐야 2, 3년인 거예요. 그런데 사진도 찍어야죠. 영상도 찍어야죠. 그러니까 투자가 되게 많이 되니까 건강실용 파트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특히 이렇게 애착이 있는 이유는 이 책이 못 나올 뻔했어요. 왜냐면 그 출판사에서 그 건강실용 파트를 접었어요. 접었는데 접을 때 나온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이 책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다 됐는데 좀 어려울 것 담당자가 같다. 없어져서 이제 못 나올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출판사 찾아가서 거의 뭐 애걸복걸 막 빌었죠. 안 된다. 이 책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필요한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데. 근데 또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안 나와서 큰일 날 뻔했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책이 딱 나오게 됐는데 이 책이 특별한 홍보 없이도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아, 뭐 지금도.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피로에 찌들어 있구나. 예. 나도 봐야겠다. 저 속근육. 지금 약간 혹했어요. 이거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책 풀어야 돼. 덕분에 네. 책 덕분에 요새 뭐 기업이나 관공서나 이런데 이제 연수를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뭐 자기 개발 아니면 뭐 인문학 네, 이런 네, 강의 네. 많이 들으셨는데 그런 연수 안에 건강 복지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런 이제 속근육을 풀어라 주제로 해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으면서 그 덕에 방송도 많이 하고 그 덕에 지금도 기업의 강의 출강을 많이 하고 있죠. 야, 책도 쓰시고 트레이너도 하시고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운동은 열심히 잘 못하고 사실은요. 저는 보면서 역시. 멋있었어요. 딱 처음 저희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거든요. 아니 저는 너무 아름다운 분이 아, 너무 아름다움에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부끄러워. 네. 두 분이 잘 보시네요. 네. 지금 하고 있으신 직업을 만족을 하시는지 아니면 또 행복한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맞아, 그 순간. 네, 그 순간이 언젠가. 언제인지. 아니 저 요새 이상하게 행복하냐는 질문을 갑자기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행복하고 싶다, 행복해야지라고 생각을 별로 이렇게 안 해보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 그러니까 제가 뭘 해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싶다를 하면서 그걸 향해서 이렇게 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할 일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계속 이 직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많아지는 것 때문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행복하시네. 그러니까 피트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약간 걱정도 되는 게 뭐냐면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뭐 아름다워지고 그렇다는데 이제 점점 경력만큼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말씀에 보증수표이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제가 왠지 뭔가 산증인으로 운동을 오래 하고 이 일을 오래 하면 젊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프레시한 에너지를 막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전달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 강의하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같이 있어도 에너지가 넘쳐 보이고 그러니까요, 보이죠. 딱. 진짜 프레시해 보이시고. 그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딱 그냥 자기 소개할 때 이름 듣자마자 되게 섹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봤을 때 섹시하면 진짜 좋은 섹시한 표현은 거잖아요. 다 나오는구나. 필록싱의 슬로건이 슬립, 섹시, 파워풀이에요. 야. 섹시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는 섹시 그러면 진짜 섹시를 얘기하는데 미국 친구들은 그게 진짜 멋있는 여자한테 하는 맞아요. 칭찬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슬로건으로 운동을 하니까 그게 딱 내 몸에 배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더 된다. 필록싱 열심히 할게요. 제가. 우리 섹시한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간이 네. 벌써 이렇게 너무- 됐어요. 네, 훅훅 갑니다. 근데 제가 볼 그러니까요. 때는 시간이 네.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빠져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저 혼자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볼 아니에요. 때는 대표님이 얘기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네. 편합니다. 맞아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말씀 모든 부분들 해주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경험해봐야 돼요. 네. 맞아요. 오세요. 진짜. 책도 봐야 되고. 가도 돼요? 그럼요. 가까워요. 여기 진짜입니까? 프레지던트 호텔 아세요? 그 네네네네. 시청학 광장. 바로 네. 코앞입니다. 저희 그러면은 방송 분량 더 생기는 거 알죠? 가봅시다. 그래갖고 프레지던트 호텔 18층 로얄층에 오아시스 피트니스 날 잡시다. 네. 갑시다. 가야겠다. 진짜 가겠습니다. 네. 네네네. 약속하신 그럼요. 거예요? 약속했어요. 웰컴.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네,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우지인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운동국장의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그쵸. 빠지면 안 되는 질문이죠. 네, 우리 아리 씨 뭡니까? 뭘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저도 가슴이 떨리는데요. 약간 흥분돼요. 네. 네. 대표님의 꿈은 꿈.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네. 꿈. 저는 죽기 전까지 일하고 싶어요. 아. 근데 그 멋있어요. 네.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돈을 많이 모아서 남은 여성을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를 보니까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요. 제가 움직일 때 가장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야, 왜 진짜. 엄청 피곤했을 때 일요일날 쉬어야지 하고 이렇게 쉴 적 있잖아요. 근데 일요일이 그냥 1시간 만에 확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쉴 때.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그런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뒷방 할머니 되고 싶지 않다. 멋있는 할머니가 되고 그러니까요. 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멋있네. 죽기 전까지 일을 하고 싶다. 약간 제 롤모델. 멋있어요. 잘 논다. 오늘 저희 좋습니다. 운동극장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이런 얘기 진짜 처음 해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땠어요? 수다를 떨줄 몰랐어요.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진짜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진짜. 그러니까요. 저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할 얘기 많은데.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네, 해주세요. 항상 마지막 멘트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움직이면 그때부터 건강해지고요. 그때부터 에너지가 나고요. 그때부터 삶을 잘 살아야겠다는 용기도 생겨요. 멋있다. 네, 우리 감사드립니다. 섹시한 우지인 대표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